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번역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려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와의 법적인 다툼에서 이기고 싶으시면 손해를 볼 거를 감수를 하셔야 되고, 정말 돈을 아끼시고 싶다면 법적인 다툼을 하지 않으시는 게, 그냥 상대방이 억지 쓰는 걸 들어주는 게 더 낫다는 말씀을 좀 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인제 임금 사건도 많이 하는데, 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할 때는 근로자 대리를 많이 했었고, 지금은 반대로 인제 사장님들 대리를 많이 해요. 근데 인제 이런 임금 사건에서 주로 보이는 패턴인데, 근로자가 안 좋게 나갑니다. 뭔가 사고를 치거나 사사건건 막 부딪히고 이래 가지고 결국에는 그만두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만둘 때 잘 내보내야 되는데, 이게 근무할 때부터 별로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내보낼 때 안 좋은 얘기 싫은 얘기 막 하고, 얘기만 하면 다행이죠. 이제 "너가 회사에서 이런저런 사고 쳤으니까 돈은 내가 일부 제하고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돈도 제대로 안 챙겨 줘요. 그러면 이제 이런 근로자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곧바로 노동청에 가죠. 이제 노동청에 가서 걸 수 있는 거 다 걸어 가지고 진정을 제기를 하고, 이제 사장님이 까먹을 때쯤 노동청에서 전화가 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뭐 이런 걸로 "조사를 좀 받으러 나오셔야겠다." 이제 이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는데, 화가 많이 난 상태로 찾아오시죠. 근데 인제 저는 여기다 대고 또 잔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쪽이 "얼마를 달라고 하던가요?"부터 물어보죠. 근데 달라고 하는 금액이 보통 크지 않아요. 정말 회사에서 길게 근무했던 분이 그만둬 가지고 막 퇴직금을 줘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이 퇴직금 가지고 좀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진짜 퇴직금도 못 받을 짧은 기간, 몇 달 근무했던 직원이 몇십만 원, 뭐 그래 봤자 100만 원, 200만 원 계산해서 달라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를 하는 경우에, 저는 그냥 주시라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주고 빨리 끝내시는 게 무조건 낫죠. 이득이고,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제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에는 줘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줄 돈 괜히 피곤하게 막 질질 끄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시면 돼요. 오히려 그렇게 깔끔하게 주시면 저쪽이 더 허무할 수 있죠. 근데 인제 감정이 남아 있으니까, 사람인지라 이거를 "못 주겠다. 나는 이 사람한테 오히려 받을 게 있다."고 하시면서 버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 사람한테 얼마 받을 게 있다고 하더라도 받기 위해 쓰셔야 될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감수하고서 법적인 다툼을 하신다고 하면 말리지 않지만, 또 막상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 그렇게까지 하려고 했더니 '쪼끔 돈이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계산기만 두드린다고 생각을 하면, 저쪽에 달라는 돈이 뭐 몇십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이면 제대로 계산해서 청구를 한 게 맞으면 주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어차피 임금은 상계가 안 되고, 받으시려고 한다면, 저쪽이 뭔가 사고를 친 거에 대해서 돈을 받으시려고 한다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셔야 되고요.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조언을 제대로 받지 못하시는 경우에 일단 노동청 가서 근로감독관이랑 싸우시고, 근로감독관 앞에서 화를 내시고, 이제 근로감독관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검찰에 송치를 하면, 또 본인 억울하신 거를 막 거기 탄원서 같은 걸 작성해서 검사실에 내시고. 근데 어쨌든 줘야 될 돈을 주지 않으신 게 맞으면 아무리 탄원서를 어떻게 써도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약식 기소가 되든지 하고, 내가 지금 임금에 벌금까지 "아 나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정식 재판 청구를 하시고, 뭐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또 정식 재판 가서 다투셔도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시고 약식명령 그대로 판결을 받으시거나 하고, 그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건 민사소송. 이제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죠. 아니면 뭐 간이 돼지급금, 예전에는 소액체당금 이런 거 있었는데, 아무튼 이거를 받으면 나중에 뭐 부상을 당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이 이중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다투실 때 이게 인제 금액이 애매하다 보니까 차라리 변호사 도움을 처음부터 제대로 받으셔 가지고 다툴 수 있는 부분을 찾으시면 모르겠는데 그냥 돈이 크지 않다 보니까 근데 근로자한테 돈은 주기 싫으시니까 서면 작성만 어설프게 맡기셔 가지고 그거를 낸다든지. 근데 인제 이 사람한테 맡겼는데 별로 만족스럽지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이 사람한테 의뢰를 하고 근데 또 결과가 안 좋으면 저 사람도 의뢰를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의뢰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일관성도 없어지고 보는 입장에서 다 티가 나거든요. 결코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돈만 날리는 꼴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라고 판단이 들면 빨리 포기하시는 게 맞고 근데 내가 죽었다 깨나도 억울하고 돈 주기가 싫다고 하시면 제대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투시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돈은 돈대로 아끼면서 억울함 푸는 거는 어려워요. 그렇게 풀릴 억울함이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사실 그전에 그냥 누군가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낌새가 좀 그렇다 싶으면 그냥 좋게 잘해서 내보내 주세요. 그게 오히려 이기는 길입니다. 오히려 뭔가 울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뺨을 때리면 진짜 신나서 울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사건을 다뤄보면 이제 이런 거를 노리고 모르겠어요. 이런 게 어딘가에서 공유가 되고 있는 건지 일종의 수법 같은 게. 그러니까 이제 사장 긁어 가지고 해고를 당한 다음에 이 해고의 효력을 문제 삼으면서 다투거나 인제 일부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이거를 잘 모아 뒀다가 마지막에 터뜨리거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방법들이 인터넷에서 공유가 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당하시는 사장님들은 억울해하시죠. 내가 처음부터 이거를 알았으면 진즉에 어쩌고 저쩌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늦었고 그냥 달라는 대로 돈을 주시는 게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시간도 아끼고 그 화내면서 하루하루 보내는 것도 참 힘든 일이에요. 왜 화가 나시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 화내는 시간조차도 아깝다니까요. 만약에 이길 수 있는 싸움이면 또 모르겠는데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열을 굳이 내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든 이겨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돈 생각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가능성이 없으면 그냥 저 줄 돈을 상대방한테 주고 빨리 끝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게 남는 거거든요. 저한테는 전혀 남지 않지만 그게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예요. 감정을 좀 내려놓으시고 계산기를 냉정하게 두드려 보셔야 되는데 또 그게 잘 되지 않죠. 인제 조금 뭔가를 찾아보신 분들은 일단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뭐 임금 채무에 관해서는 쿨하게 인정하고 다 지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인제 다른 걸로 근로자한테 인제 뒤늦게 다른 종류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정말 잘못한 것들이 있는 경우에 제대로 된 도움을 받으셔서 대응을 하면 조금은 억울함을 푸실 수 있는데 이 또 사장님들 고집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인제 어느 정도 법적 절차에 좀 익숙하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 뭘 해 보려고 하세요. 근데 이제 이 혼자 뭘 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한 끗이 부족해 가지고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바라보고 확실한 걸 찌르고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냥 감정이 앞서 가지고 사장님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뭔가 잘못을 100% 했으니까 그거를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하고 막 돌진을 하시는데 그렇게 모두가 공감을 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가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만드시고 근로자를 진짜 나쁜 놈으로 만드셔야 되는데 오히려 혼자 막 하시다 보면 감정을 주체를 못 하시고 본인이 더 나빠 보이는 근로자를 괴롭히는 악덕 사업주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건 옆에서 냉정하게 누군가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또 잘 남의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인제 본인 원하는 대로 막 사건을 끌고 가시는데 그 끝은 결국 패소
그리고 상대방 소송 비용 부담 뭐 이런 거밖에 남지 않아요. 제가 글쎄요. 사장님들 혼자서 막 하셔 가지고 근로자 상대로 원하는 결과를 얻은 경우를 못 본 것 같아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압박을 하시는 게 그나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물론 이 전제는 해볼 만한 사건의 경우에 그렇다는 거고요. 누가 봐도 답이 나와 있는 사건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그냥 본인 돈만 날리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긴장하지 않고 '아 변호사 비용까지 날렸네.' 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이 코웃음 치고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만둔 근로자랑 싸울 때 어지간하면 그냥 빨리 달라는 돈 주고 치우셔라. 만약에 그렇게 하기 싫으시면 손해 볼 생각을 하고 제대로 싸우셔라. 제대로 된 변호사를 선임해서 제대로 싸우셔라. 누구처럼? 저처럼 법률구조공단에서 수많은 임금 소송을 하고 지금도 가끔 노동청에도 가고 임금 소송도 종종 하는 저 같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제대로 다투셔라.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다 된다고 하지 않으니 진짜 그냥 저한테 줄 돈을 빨리 근로자한테 주고 치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니까 솔직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만약에 진짜 제대로 다투시고 싶다고 하면 제가 박박 긁어 가지고 끝까지 다퉈 드리니까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로 근무했던 헤어샵 실장이 갑자기 근로자라고 주장을 한다든지 헬스장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이건 아니라고 하면서 또 노동청에 찾아간다든지 뭐 이런 일이 생기시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제대로 된 도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